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자 국어 더 중등부 담당하고 있는 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마다 이렇게 여러 학년들 대상으로 설명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설명회가 되게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큰아들도 예비 중1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부원장으로 설명회를 해드리겠지만, 같은 육아 동지로서. 그래서 걱정입니다. 앞에 들으셨죠? 다 사고 보내야 될까요? 어디 가야 되죠? 고등학교? 네. 그런 고민들 저도 계속 준비하면서 봤거든요. 우리 아들 어디 보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희도 이제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중등부 국어 목표가 이렇습니다. 학생들을 문해력을 길러서 학습 역량 강화한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제분들 방학을 했나요 혹시? 아직 안 했나요? 저희는 이제 저희 이 동네에 안 살아서요. 경기도에 사는데 부천 혹시 아시나요? 부천시? 거기에 이제 샀는데 어제 방학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12시까지 자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학원 갔다 와서 본인 방에서 책상에 앉아서 유튜브 보고 있을 겁니다. 이제 속 터지죠, 그죠? 보통 이렇게 반응 보니까 아마도 비슷한 상황이 좀 있지 않을까 싶으신데요. 그런 아이들 보면서 사실 제가 원래 고등부를 쭉 하다가 작년부터 중등부를 시작하게 된 어떤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아이를 보면서 얘를 어떻게 좀 잘 가르쳐 볼까?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데 보내볼까? 그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요즘에도 아시겠지만 항상 짧은 영상에 익숙해 있습니다. 쇼폼이든 릴스든 사실 저희도 보잖아요. 그죠? 저도 인스타 하는데 가끔 이렇게 릴스 보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쑥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글을 읽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읽히지 않으면 교과서든 뭐든 글을 읽을 기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이들 탓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문해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제 세대다,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들에게 문해력을 길러서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교과서를 잘 이해하자, 교재를 잘 이해하자 이런 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자 국어학원은 사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고등부로 좀 오래 시작했었고 고등부가 좀 더 유명한 편이고요. 중등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 중등부를 맡으면서 굳이 더라는 말을 넣어봤어요. 이건 일종의 저희의 다짐이고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부모님들과 학생들과 약속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글을 좀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 보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관련된 과제를 하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연습할 수 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과제를 해오면 저희가 일단 1일 과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오면 아이들이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조교들이 다 채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틀린 거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중에 다음 주에 해올 때 다시 요약하기 한다거나 오답 정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항상 매 수업 시간 이후에 테스트 결과, 과제 결과, 성취도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께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일단 목표이자 약속이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현재 학생들 예비 중1 학생들하고 이제 저희 계획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개강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크게 2개 영역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필수 현대소설을 시대순으로 읽는데 일단 6주 동안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2주에 한 작품을 끝낸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주에는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통해서 그 소설도 읽고 그 소설에 깔려있는 어떤 사회적 환경, 이 관습 이런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고 생각을 좀 정리하는 기회를 주고요. 그 다음에 3주, 4주 차에는 자전거 도둑 이런 소설을 통해서 거기 안에 있는 내적 갈등, 인물의 내적 상황들을 아이들이 좀 더 확인하고 그 인물에 공감하고 혹은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요게 문해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주제의 글을
접할 기회가 적다 보니까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글을 정확히 읽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이들 요즘에 글을 잘 못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휘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휘부터 문장 넘어서 문단 그리고 글까지 잘 읽을 수 있게끔 단계별로 방법을 알려주고 짧은 글부터 궁극적으로 좀 긴 글 그리고 수준 있는 글까지 읽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는데 예를 들면 어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특정 단어의 의미만을 안다. 예를 들면 어떤 뭐 감수하다가 이런 뜻이다 아는 게 그친 게 아니라 진짜 어휘력은 이를테면 아이들이 문장 안에서 이 두 단어의 의미를 구분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어느 상황에 감수하다가 받아들이다 연결될 것이고 어느 상황에 감안하다가 이해하다가 연결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문장 안에서 구별하고 쓸 수 있게끔까지 하는 게 저희 수업의 목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단락별로 무엇이 중심이냐 이 중심들을 이어서 나중에 글도 정리할 수 있게끔 사실 그래서 문해력이란 건 출발은 이렇습니다. 문해력의 출발은 어휘부터 시작해서 결국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좁게 보면 정보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건 이해했으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한 내용을 그게 수학이든 과학이든 사회든 뭐든 이건 이거야. 그죠? 어떤 친구들은 책을 많이 읽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몇백 권씩.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이거 무슨 내용이야? 라고 하면 책의 중심이 아니라 변죽만 올리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너무 뻔한 얘기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건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요걸 목표로. 그래서 실제 매 과제에 질문이 있으면 요약한 것까지 해오도록 하고 있고요. 이걸 모범답안 가지고 비교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약이 끝이 아니라 궁극은 요약까지 잘 했어요. 이게 습관이 됐으면 요약한 걸 다 합쳐서 전체 글에 대해서 본인의 글로 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물론 이번 과정 6주 안에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과제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애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어휘를 물론 정리해주고 테스트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놓치는 거 설마 우리가 모르겠었는데 스스로 애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스스로 찾아오라고 이게 어휘 저금통하고 빈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교재에다. 대부분은 계속 빈칸이죠. 그렇죠? 대부분 빈칸이고 물론 한 10명이 있으면 한 2-3명 정도 꼭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결국엔 계속 성장을 좀 빠르게 하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아시겠죠? 얘기한다고 해서 애들이 항상 듣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반복된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이 이해하다라는 부분이 과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제 부분에서도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강조하는 게 저희가 요약이에요, 요약. 제가 뭐 저희 아들과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여기 학생들 가르쳐보기도 했지만 결국 이걸 잘 해야 이해했다, 서로 공감하고 그 다음이 되더라고요. 책의 주제를 혹은 수준을 높이는 것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요약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관련된 문장, 이 문장을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또 어떤 내용이 이 문장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주어, 서술을 구분할 수 있어야 중요한 내용을 또 요약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관련된 것도 알려주고 계속해서 과제를 통해 익히고요.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 표현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올라가면 중1은 이제 올해 또 학교마다 달라진 게 있는데 양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시험을 봤었어요, 올해는. 그리고 강남은 시험을 안 봤고, 그러니까 학교마다 시험 본 학기의 어떤 이 배분이 좀 변화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은 중1 때 시험이 없다라고 봤을 때 수행평가하는 연습도 같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 결과는 이제 매번 어머니 이렇게 보내드릴 건데 예비중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 몇 분이죠, 어머니? 40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40분 기준으로 크게 3번씩 이제 3시간이면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와서 10분 동안 어휘 테스트 보고요. 중간 쉬는 시간 있고, 요때 독서 논술, 그리고 문해력 수업, 마지막에 그날 배운 것에 관련된 테스트를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저희가 다른 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오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또 시간대도 토요일 주말 늦은 시간이라서 여러 번 오게 하는 게 좀 시간도 여러 가지로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 와서 가급적이면 다 확인하고 가는 걸로. 만약에 이 플러스 알파는 건 뭐냐면 이제 과제가 나가잖아요. 과제가 부족하거나 테스트 부족했는데 안 해오면 이 시간에 채우게 할 건데 저희가 수업 시간이 토요일 7시 잡다 보니까 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안 되면 다음날 다시 오게. 이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더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혹시라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한 번 더 부를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 매주 테스트가 있을 예정이고요. 결과 취합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0일장이라는 건 방학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긴 호흡의 글을 써보게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 처음에 계획했던 건 그냥 아이들이 이제 저학년이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일 좀 해보자. 흥미로운데 좀 학습적으로 도움되는 해보자 해서 했었는데 아이들이 현재 이걸 치렀던 아이들 반응은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가 보통 책을 읽는 것도 잘 안 하지만 어떠세요? 아이들이 집에서 뭔가 일기를 쓴다거나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계속 메모한다거나 사실 저희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너 필기 좀 해라 이러고 있어요. 집에 아까 온라인 강의도 듣고 있는데 너 필기했어? 제목만 썼어 제목만 이러고 계속 1년 내내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 제한된 시간 안에 글쓰기 모든 과정을 한번 경험하게 하자. 계획하고 스스로 내용 떠올리고 개요도 짜고 원하는 분량만큼의 글도 써보고 다양한 주제 한 3개 정도 줘가지고 선택해서 쓰게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통 독서논술 과정에서 우리가 접했던 작품 중에 하나 주제를 선택해서 쓰게 합니다. 주제는 좀 더 아이들이 쓰기 좋게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감상문 써라 하면 거의 좋은 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면 어떻게 예를 들면 너가 상상해봐라 어떤 이 결말 이후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흥미도 갖고 완성의 경험도 얻을 수 있게끔 연 2회 정도 방학 과정에 실시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의 어떤 흥미 유발을 위해서도 이제 이 우수한 친구들은 이제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약소하게나마.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글 쓰는 과정도 잘 연습할 수 있게끔 짜여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계속 연락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중1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100일장이 끝난 이후에 부모님들께 PDF나 한글 파일로 결과를 보고해 드리고 있어요. 보시기 좋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로 카톡으로 피드백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들은 피드백이 중2 학생인 것 같네요, 이거는.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좀 더 긴밀하게, 그렇다고 너무 자주는 아닙니다.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2 학생 건데요. 진단평가, 중2, 중3은 100일장도 있지만,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지문으로 20에서 25문제 정도 한 40분 안에 모의고사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과정에 최소 2회씩, 혹은 학기 중에는 1회씩,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영역별로 문제 어떤 유형을 틀리고 있고, 어떤 유형이 약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걸 좀 채우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좀 더 적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쭉 이제 수강한 친구인데 저희가 현재 4번 봤던 시험들이 이렇게 좀 누적되다 보니까 단순히 하나의 그래프를 볼 때와 누적된 그래프를 볼 때 좀 다르겠죠. 그렇죠? 얘가 누적해서 주로 어떤 문제에 약점을 보이고 있는지 혹은 어떤 건 좀 나아지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학원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등원에서 처음에 어휘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이 어휘 테스트의 소스는 중등부에 필요한 필수 어휘 그리고 학습 도구어라고 해서 이제 다른 모든 교과서에서 이해 중요한 어휘들을 모아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테스트 보고 있고요. 테스트에 따라 통과 불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현대 소설 보고 문해력 이제 기초부터 정확히 어떻게 읽는지 어휘부터 글까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매 시간 관련된 성취도 평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제로 1일 문해력이라고 해서 문해력 지문 매일 하나씩 주 5일 기준으로 최소 1개의 지문을 읽고 문제 풀고 요약하는 그런 연습하는 교재가 같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은요, 이제 토요일 7시부터 10시까지고요. 이번 주에 개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재 중1이죠. 그 친구들 예비 중1부터 수업했었는데, 그때 제가 수업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애들이 생각보다 못하는구나. 그죠? 놀랬어요, 사실. 애들이 이런 단어를 모르고 있구나. 제 생각에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지점보다 더 모를 수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좀 많이 반영해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좀 강하게 할 때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어려운 거를 시키진 않을 겁니다. 지금 애들 시험 보고 왔는데 제가 감독하고 왔거든요. 25문제 풀렸는데, 40분 줬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30분 안에 풀었어요. 거기에 대부분의 질문은 수월한 걸 넣었습니다. 딱 한 지문만 고등부 거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이 할 수 있겠다 하고 어려운 거 하나 보고 이제 요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지점이 현재 수준이라면 어려운 문제는 걔네들이 앞으로 봐야 될 미래인 거죠. 그렇죠? 정복해야 될 목표인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씩 어려운 걸 추가하면서 조금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심리학 용어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키워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쳐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개강하는 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수업은 우리 어느 학년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거요? 독서연수는요, 저희가 예비 중1부터 중2까지. 네, 중3 과정부터는 사실 고등부랑 비슷하게 이제 수능 영역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면 네. 이제 책을 보고 그쵸. 책 읽는 시간이 절반 정도 있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이제 수능, 국어와 관련된 개념 정리하고 수능 국어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럼 미리 책을 읽어봐요.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책을 따로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책을 다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교재를 받아가면 때로는 미리 읽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미리 읽어를 많이 시켜봤는데 애들이 미리 안 읽어오면 또 수업 안에 진행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정도는 그 시간에 읽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먼저 확인하고 읽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읽어야지 수업이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의 이 시간 안에 그 수업 안에서 설명해야 될 내용에 관련된 거를 첫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읽는 시간이 있고요. 같이 읽고 애들 읽으면서도 이제 모르는 구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먼저 선생님들 설명해 주시고 같이 설명해 주고 또 부가적으로 이제 뒤에 과제로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1주차 이후에는 이제 보통은 읽어오라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어오라고 이렇게 과제를 제시해 주긴 하죠. 과정이 네. 일주로 되어 있는데 네네. 특강 같은 거예요? 이게 이거 원래 저희 정규 과정이 이렇게 2달씩 묶여서 진행되거든요. 이게 뭐 과정마다 다른데 이제 6주일 수도 있고요, 뭐 7주나 8주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통 2달에 걸쳐 있기 때문에 요번에 6주인 건 다른 학년들 뭐 시험이랑 개강식이랑 때문에 이렇게 따여졌습니다. 일단은 시작할 때는 숙제량이 이렇게 많게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독서논술에서 이따금씩 읽어야 될 과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일 문해력이라고 해서 주 5일, 월부터 금까지 하루에 한두 지문 정도. 그러니까 초반에는 저희가 1주차는 아마 한 지문씩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지문씩 읽고 요약하고 문제 풀고 이런 정도. 지문의 수준도 이제 시작 지점은 중학교 수준의 지문으로 이렇게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뭐 더 질문할 거 없으시면은 네 여기서 그럼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